Nope. 국어랑 논술 잘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고 잘 읽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읽는 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책을 주도적으로 읽어라. 주도적으로 읽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주도적으로 읽는 것은 네.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걸 하면서 읽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거는 그냥 보고 있으면 들어오죠. 내 귀로. 그게 아니라 내가 앞에 나가는 거야. 내가 앞에 나가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리와인드도 해보고. 책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처럼 애들 책을 봐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 애가 여기 논술학원 처음 갔을 때 초3 때 처음 보냈죠. 그렇지, 네. 선생님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유주가 책을 읽을 줄 몰라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책을 왜 못 읽어요? 책을 하루에 2권씩 6살 때부터 꼬박꼬박 읽었어요. 근데 책을 못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책을 저랑 똑같이 책을 하나씩 읽고 제가 책을 읽고 문제를 냈는데 정말 하나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큰 줄거리는 아는데 디테일한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갔잖아요. 저희 애가 진짜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눈으로만 책을 읽고 머리로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이러면 네, 책 그 말을 10권 읽어도 다 소용없다고 그래서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예 수업을 안 했어요. 수업 안 하고 진짜 1시간 반 동안 책 한 권 같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기서 얘는 왜 이랬지? 둘이 만났는데 왜 헤어졌을까? 이거를 계속 하면서 얇은 책이지만 뭐 수업이고 문제고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딱 했어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힘들죠. 네. 왜냐면 본인이 해왔던 길이 아니거든요. 네. 나는 이때까지 대충 읽고 줄거리 알면은 우리 엄마가 칭찬했었는데, 그리고 어디 나가서 내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못한 일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를 멘붕 온 거예요. 왔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더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스트레스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부모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책을 세트로 다 사주고 애가 보니까 당연히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애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엄마들한테 제대로 된 독서법 2개씩은 주고 가셔야 돼요. 하나씩 핑퐁으로 주세요. 저는 했습니다. 하나 일단 책을 주도적으로 읽어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읽는 부분에서 책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데 일단 책 안 읽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책을 안 읽고 있는 친구예요. 우리 애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우리 애는 웹툰 많이 보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애가 게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 만약에 그럼 일단 스마트폰 게임은 안 돼요. 스마트폰 게임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스마트폰 게임 자체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요. 한 판한테 한 2분. 그래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 10분?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 사이 한 판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라. 집에서 숙제 열심히 했고 이제 다 했으니까 조금 쉴 때 한 판 해라.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짧게 뭐랄까 캐주얼한 게임들이 나와요. 근데 그 게임은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만 하면 돼요. 유튜브 보면서 이 영상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느냐가 아니라 그냥 딱 재밌어서 웃겨서 1차적인 어떤 감정과 1차적인 반응만 기대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걸 하는 순간 머리가 굉장히 직선으로 바뀌어요. 생각하는 구조들이. 다각형으로 이렇게 수식도를 그려서 이렇게 좀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딱 일직선으로만 생각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읽으면 복선이 무엇이었고 이 인물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누가 말을 해줬거든요. 이런 거다.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럼 사실 인간도 하면 안 돼요. 인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인기 있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같은 말을 한 3번에서 4번 반복을 계속 반복하고 설명 쭉 한 다음에 이것만 기억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앞에 거 다 까먹고 딱 그것만 기억해요. 수학도 암기, 뭐든지 다 암기처럼 넘어가버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암기를 안 하면 암기하죠 당연히. 근데 그 암기가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암기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외우는 애들을 그냥 학교에 있을 때 체육, 음악, 미술 이거는 그냥 진짜 외워서 딱 뱉고 나오죠. 그리고 뭐 부모님들 생각할 때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가겠냐? 중학교 때 국, 영수를 음미 최초로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시험 잘 나왔어요. 싹 뱉고 나오니까 100점이 나와요. 기억 다 까먹었어요.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안 기르게 된다는 거는 머리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학교 공부까지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머리로 커버가 돼요. 천재들은 빼고, 네. 상위 뭐 0.몇% 이런 사람들은 빼고, 고등학교에서 왜 갑자기 무너지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됐는데 안 돼요, 이제. 범위가, 고등학생 어머니, 네. 시험 범위 양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중학교에 중1과 고1 차이 보면은 엄청나죠.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죠. 근데 애들이 당황해요. 누구는 또 계속 잘해요. 심지어 나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뒤집어져요. 진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거의 그대로 가요. 그게 제대로 독서법에서 갈라진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 중에는 내가 알지만 게을러서 덜 했던 애들이 있어요. 덜 채웠던 애들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 공부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공부예요. 무슨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걔는 공부가 돼요. 근데 억지로 허덕허덕 버티는 애들은 벽을 만나는 거예요. 하던 이야기 본류로 돌아오면 네. 게임을 하더라도 애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내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그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인류가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고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해를 다 해야 들어있어요? 네, 그게 다 들어있어요. 문명을 좋아할 수 있는 친구 중에는 좋아서 할 수 있는 친구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오늘부터 문명을 네, 이렇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네. 아, 그만큼 기본적인 지식과 자기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게임이에요. 근데 그걸 즐긴다? 그 아이는 이미 똑똑한 친구예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주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게임을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게임 소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제가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롤 같은 경우 영상을 보는 친구들 보면 왜 보냐 재밌어. 근데 그러면 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보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어머님들이 꼭 게임을 시키시더라도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는데 혹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서 살면서 사회에서 뭔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생각하는 게임을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문명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런 거? 정리해주세요. 두 번째 제대로 한 독서법은 뭐 아직 있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게임은 사실 비추죠. 이왕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비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걸 결국 내가 놀 수밖에 없고 혹은 여가 생활로 뭘 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여가 활동을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연결하라는 거죠. 1, 2번을 애가 할 때 지켜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도와줄 만한 거는 사실 그렇게 읽고 있으면 그렇게 읽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체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네. 왜냐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항상 비유를 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어릴 때 처음에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을 때 엄마한테 막 이해를 해요. 엄마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했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겠죠? 얘기를 해요. 오빠는 엄마가 아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수록 이제 엄마도 읽어봐야 되는 책들이 생겨요. 근데 다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내가 모르는 책이 나오는데 얘기를 들을 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점점 로스가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 100% 이해했다가 저희는 그걸 빨리 95%, 캐치해가지고 95%. 잡아줘. 어떻게 잡아줘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원은 저희 어머니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저희가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팁. 학원 보낼 테니까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대충 쭉 보시고 중요한 부분 읽어보신 다음에 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얘한테 경각심을 주면 괜찮아요. 엄마가 물어봤는데 내가 이거 모르네. 근데 그 아이 생활 패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르는 걸 익숙해버리면 네. 그냥 그것도 넘어가지만 평소의 생활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한 번씩 크레임을 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주는. 근데 그거를 독서에만 준다고 해서 생기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클레임이 모든 들어가고. 거에. 예, 그러니까 그건 생활이니까. 잔소리가 늘어나게. 아, 잔소리가 단소리하면 안 되죠. 또 다르세요.
제가 잔소리를 북돋아줄게요. 잔소리는 내가 모를 때는 잔소리고요. 네. 내가 알고 하는 잔소리는 훈계입니다. 네.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2번을 계속 구체적으로 아니요, 가는 1, 2번 같이 묶어서 해보면 네. 학부모님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책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이제 입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 세상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 뭐 이런 책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읽었어요. 그럼 그 책을 읽었는데 엄마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엄마가 읽어야 돼요. 엄마도 이해가 안 읽어야 되면 돼. 어떡하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 질문 줄거리가 뭐냐? 책 어땠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그 책 어땠어?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그 책 어땠어요? 이러면 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책은 읽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냐면 구체적으로 애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떤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능력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결했어. 책을 안 읽어보시더라도 우리가 책 분위기만 봐도 이게 판타지 소설인지 그냥 문학 작품인지 아니면 비문학이라면 저기 뭐 화폐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럼 화폐의 몰락에도 화폐가 뭐야를 한번 물어봐도 괜찮아요. 어떤 걸 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저자가 몰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마 화폐에 대해서 이미 정의를 하고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느냐, 네가 볼 때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엄마가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랑 그 책을 같이 읽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엄마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뭐 하면 되나요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딱 이렇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집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사실 처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 다음에 굉장히 친한 상태에서 이미 내가 아이가 하기 싫어라고 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 싸우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기 너무 싫은 상황에서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대답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많은 질문인데요. 애의 책에 취향이 있어요. 제가 읽히고 싶은 책이 있고 예를 들면 엄마들이 뭐 YG나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너무 익히고 싶어요. 근데 애는 뭐 이미 책에 선호도가 생겨서 그 책만 읽으려고 해요. 그럴 경우 애가 원하는 책은 독서는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좋은 건지 엄마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좀 뭐 또 사주고 이래가지고 엄마의 취향대로 사회책도 읽고 경제책도 읽고 이렇게 고루고루 익히는 게 좋은 건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어느 게 좋아요? 하나라도 읽는 게. 하나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교육관 중에 하나지만 제대로 읽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제대로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분야라도 이게 돼 있으면 네. 나머지 분야는 관심의 영역이지 만화책인데. 상관없어요. 만화책을 넘기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그렇죠. 캐릭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공감하면서 읽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좋아요 이런 거. 예,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든 높은 곳까지 독해를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다른 거 책을 읽을 때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편향된 독서를 하는 부분들이 네. 나이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그때는 사실 본인이 읽고 싶은 것만 읽히는 게 맞아요. 그래요? 괜히 건드려서 뭔가를 이것도 읽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읽었으면 좋겠고 그걸 던져주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독서가 싫어. 그렇죠. 네. 즐겁고 나한테 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숙제가 되고 엄마가 시키는 뭔가의 과제가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 우리 애가 심지어 만화를 좋아하더라도 주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좀 되면은 타협을 좀 해야 돼요. 이제 2권 읽혀줄 테니까 하나는 이거 읽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것도 재밌지 않겠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학년 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어릴 때 공룡만 죽어라 파요. 그러면 옆에서 살짝 보고 있다가 우리 애가 이제 공룡이 멸종하는 어떤 책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살짝 지구과학 책도 갖다 주고 천체물리학 책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그 관심 분야가 하나에 안 끝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만약에 옷을 좋아해요. 패션을 좋아하는데 그럼 패션만 좋아한다고 해서 끝날 건 아니죠. 패션에 대해 패션의 역사를 보고 있을 때가 있을 거고 패션의 역사가 보고 있다 보면은 아 여자 디자이너가 나타나는 샤넬 같은 경우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왜 샤넬이 그때 나타났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였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역사가 들어가고 세계사가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그렇죠. 수학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 하려면 제가 말한 대로 뭐 하나라도 깊게 해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대로 독서하려면 밑줄 긋는 걸 시키세요. 제일 중요한 건 밑줄을 그어라 하면은 대부분 다 그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보기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다 중요한 거 왜 이렇게 했어? 다 중요해서 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점점 줄여가요? 괜찮습니다. 근데 다 그은 것은 안 그은 것과 동일해. 한 줄이라도 줄여봐. 두 줄이라도 줄여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반품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래서요. 근데 이거를 볼 때 이거는 이것의 근거의 설명 아닐까? 설명이 더 중요해? 아니면 원래 했던 근거가 중요해? 근거요. 그러면 이거보단 이게 맞겠지. 네.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그냥 논리가 돼 있는 친구들은 논리적인 거니까 그냥 뚝뚝뚝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되게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서 밑줄 긋기를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해야 나중에 수능에서도 밑줄을 그으면서 글을 읽어요. 수능에서는 지금 지문이 길어지고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이게 한 지문에 쉬운 지문은 7분, 어려운 지문은 10분 안에 끊어야 돼요. 그 세트를. 물론 이제 EBS 연계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근데 처음 보는 거를 시키면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수능 치고 나면 신문기사 나오면서 뭐 한국은행 다니는 직원도 못 푼 수능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그분들은 못 풀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런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그 금융지식이 필요하지만 금융지식이 안에 써 있어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써 있는 걸 물어봐요. 근데 그 써 있는 거를 빨리 자기가 정리를 해서 이걸 구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면 밑줄 긋기로 시작하는 게 좋죠. 그 밑줄을 그을 때 한 센텐스별로 한 줄씩 긋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주제에만 줄을 긋게 시킬까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지금 감각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봐. 네. 이거보다는 다 끈 상태에서 제일 뺄만한 건 뭐니? 이게 조금 낫거든요. 빼기 더하기라서 빼기를 하라고. 네, 이게 조금 낫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밑줄 긋기는 그게 비문학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랑 나랑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한데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학은 밑줄 긋기 시키진 않아요, 보통은. 그런 왜냐면 시는 진짜 그 한 글자도 되게 의미 있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시는 읽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른데,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라서 시는 일단 제외하고, 소설은 지금 너무 길어요. 소설은 너무 길어서 그걸 밑줄을 다 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얼개를 그려보라고, 줄거리를 얘기해보라고 그러죠. 보통 소설 훈련은 줄거리도 훈련시키고요. 시는 같이 감상을 해보고요. 비문학에 이제 한정된 얘기긴 맞긴 해요, 그 얘기가. 왜냐면 논리 구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학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네. 또 다른 비법.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또 노수랑 원장님 말고요. 네. 애가 셋이잖아요. 애들 네. 책 어떻게 읽히는지 그거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읽히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노수랑 원장님의 애 책 어떻게 읽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6살에서 이제 8살 사이? 초등학교 이제 지하. 정학년. 한글을 막 뗀 그 아이. 한글 떼서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들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근데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 읽고 나선 보통은 책을 제가 읽은 걸 주니까 저는. 제가 읽은 걸 주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읽은 걸 주고 이거 읽어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정해서 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아이랑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요. 그림책을 읽고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어머님이 같이 예를 들어서 생쥐가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도망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생쥐를 쫓아가던 호랑이가 옆에 있던 호랑이를 또 만나서 야 너도 같이 쫓아! 그래서 2마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무리가 네. 저걸 보고 왜 따라가지? 하면서 같이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친구한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면 그림책이니까 애들이 그림을 봐요.
그리고 숫자 1, 2, 3, 4, 5는 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애들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생쥐를 지금 몇 마리가 따라가고 있어. 그럼 5마리가 나오기 네.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따라갔지? 얘요 한단 말이죠. 한 마리 있네? 그 다음에는 얘요. 그럼 이제 몇 마리가 됐지? 굉장히 단계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이제 저도 교육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인내력과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인내력은 되게 다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한테 아까 저기 작가님이 물어보실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님한테는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럼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제 5마리를 모르더라도 그럼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가서 5마리가 됐어요. 무리에 3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리 애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2마리. 요걸 이제 이끌어내는 데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냐면요. 그런데 우리 잘못 생각해보니까 생쥐는 왜 쫓기고 있었지? 다시 물어보면 애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요. 심지어 한 패러그래프 앞에 한 문단 안에서 제일 처음 문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걸 한 문단이 끝났을 때 질문했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면 그때 성질이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였잖아! 하든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생쥐가 코털을 건드려서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애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재밌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짜증 안 나게 하려면요? 근데 원래 때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좋아서 엄마 책 읽어줘서 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흥미가 일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 심지어 사실은 몇 번 읽어줘서 잘 아는 책도 있잖아요. 잘 아는 책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걸 좀 빼고 한 3번, 4번쯤 가지고 오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책 가지고 하면은 애도 훨씬 스트레스는 덜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익숙하니까.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머릿속에서 연결하지는 못하되 순서대로 기억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트레이닝 되면 다음에 혼자 책을 읽을 때도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근데 거예요. 그게 쌓이고 그게 쌓이면 쌓여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학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발단, 발단 전개, 발단 전개, 발단, 전개, 결정, 결정, 결정. 결말. 요 부분들의 사건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문학 작품, 특히 현대문학 같은 거, 단편 소설 같은 거, 단편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작가 입장에서 그거 좀 화나요, 지금 커서 보니까. 왜 꼭 발단, 전개, 절정을 거쳐가야 돼? 처음부터 아니면 절정, 아닌 것도 절정,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도 돼요. 그래도 네. 돼요. 근데 그게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책이 안 팔려요. 일단. 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친구. 즉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사건과 사건이 엮이고 엮여서 절정에 다다르고 그 절정이 해소되는 사건은 또 무엇이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수능에서 어떤 문학 작품을 만나더라도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이만큼 긴 소설 중에 딱 요만큼 잘라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읽어 놓으면 진짜 좋겠네요. 읽어 두면 딱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수업할 때는 항상 답지를 같이 주면서 답지에 항상 소설 줄거리 나와 있어요. 줄거리는 외우라 그래요. 수능 대비해서. 네, 고등학생 한정. 고등학생은 이제 네. 고2 이상.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제대로 독서법에 대해서 컨닝하지 마시고. 학습법적인 부분에서 봐도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와 공부 잘하는 친구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답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답지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즉 다시 말해서 맞는 걸 골라라고 했었을 때 그럼 다른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다른 틀린 것들을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게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잘못 생각했는데 우연히 맞게 된 건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정성 들여서 할 수 있게 아이를 좀 북돋아 주셔야 돼요. 그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했어, 어떤 점수가 나왔어와 같은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공부를 할 때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쉽죠. 네. 그게 쉬우면 다 공부하는 거예요. 내 말이에요. 네. 논술하고 보낼 때 네. 이런 거 체크하라, 이런 거 고를 때 팁. 집 앞에 가라?
일단 가까운 게 좋겠죠. 학원은 가까운 게 좋아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커리큘럼 보시면서 책을 읽히고 그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말을 해주는 학원인가. 저학년일수록 좀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땠어? 재밌었어? 뭐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건의 어떤 대강의 줄거리만 확인하고 글쓰기 할 때에도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개요를 주고 그 개요대로 글을 써라 라고 하는 학원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목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생각할 때 논술, 글쓰기에 집중하는 학원들이 있고 논술이 그 어떤 사고력이나 논리력 증진의 수단으로서의 학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거부터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그것부터 이제 정하시고 그거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교재를 좀 보시면 어머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독서 퀴즈를 주더라도 단답형이냐 아니면 진짜로 생각을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독서 퀴즈로 주느냐 그리고 그 독서를 바탕으로 본인 생각들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주는 학원이냐 아니면 책 파악에서 끝나는 학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요. 원장님 책 보고 도망가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처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교육의 한계라서 네 왜냐하면 어머님도 많이 물어보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5학년이긴 한데 3학년 수준인데 혹시 3학년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를 단칼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 애가 그 반을 안 가요. 왜 5학년인데 3학년 반이 어떻게 가요? 예. 그러면 가끔씩 또 역으로도 오시거든요. 3학년 친구인데 우리 애는 또 똑똑한데 5학년 반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또 그 반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한국어기 때문에요. 좀 어렵더라도 혹은 좀 쉽더라도 수업을 하다 보면서 점점점 필요한 영역에 대한 능력치들을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재밌는 얘기인데 없으시면 안 돼요. 과학에는 영재가 있어요. 과학 수학은 영재가 있어요. 영재학교 있잖아요. 네. 인문학은 영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도 20대 인문학 거장이 없어요. 수학, 과학은 10대, 20대 선배들이 나와요. 인문학은 30대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 저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학년을 당긴다는 것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과신을 한다 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